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놓고 국뽕 소식 알려주고 싶은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리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지금 한창 북중미 월드컵이 막 하루에 4경기씩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정말 전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무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번째 월드컵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북중미 3개국 1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으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가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각조 조별리그 경기들이 이번 대회는 진짜 개꿀잼이에요. 물론 매도 먼저 맞는 게 맘 편하다고 A조에서 개막식 날 첫 경기를 치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또 첫 승을 먼저 이뤘죠. 승점 3점을 먼저 따놓고 시작하니까 뭐랄까 뭔가 마음이 편안한 느낌? 다들 뭔지 아시죠? 아무튼 매경기 명승부를 보는 재미가 완전 개꿀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번 대회 초반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 팀들이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호주, 일본 그리고 카타르까지 AFC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팀들이 모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처로운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14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자칭 축구 강대국. 죄송합니다. 강대국 아니에요. 14억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이번 대회에 끼지도 못한 그 나라. 바로 중국 이야기도 오늘 함께 들어보시고요. 거기에 자기들은 죽음의 조에 걸렸는데 한국은 편한 조에 걸렸다며 배 아파하고 있는 일본의 반응까지. 오늘 정말 꿀잼 내용들이 가득하네요. 자, 그럼 오늘까지 있었던 경기들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B조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B조에서는 개최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함께 스위스, 카타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한 조에 묶여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팀은 바로 중동 국가 카타르입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이었죠. 홈에서 전패를 당했던 이 카타르가 이번에 드디어 월드컵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과거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를 탈락시켰던 그 스위스와의 1차전에서 이번에 1대1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무승부를 거두었고 첫 승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개최국 캐나다. 원래 지금 이 캐나다의 감독인 제시 마치 감독, 우리가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대놓고 까버렸죠. 우리 홍 감독님을 빵집까지 가서 모셔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캐나다가 보스니아와 1대1로 무승부 비겼습니다. 자, 그제 열린 C조입니다. C조는 단연코 이번 빅매치 경기였어요. 무려 월드컵 최다 5회 우승인 삼바 군단 브라질, 그리고 요즘 잘나가는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 모로코가 맞붙었거든요. 놀라웠어요. 모로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팀으로 보였거든요. 결과는 1대1 무승부. 근데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었어요. 모로코가 경기 시작 첫 10분 동안 슈팅 5개를 먼저 쏟아냈어요. 브라질은 완전히 압도했거든요.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전반 10분 안에 슈팅 5개를 허용한 건 무려 1966년 잉글랜드 대회 포르투갈전 이후 60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반 21분에 레알 마드리드 소속 브라임 디아스의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받은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 베커의 키를 넘긴 후 멋진 로빙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이후에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개인 플레이, 이 골로 엄청난 골이었어요.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큼은 모로코가 브라질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괜히 지난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사상 최초로 4강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모로코 선수 26명 중 16명이 유럽 출생이라는 거 아세요? 위치만 아프리카에 있지 사실상 유럽 팀이에요, 모로코는. 그리고 D조, 자, 호주가 해냈습니다. 자, D조에서는 호주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2대0으로 완파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호주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한 건 무려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에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전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유율이 30%밖에 안 되는 완전 수비 축구를 펼치면서 튀르키예가 30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호주는 단 9개의 슈팅 중에 여기에 2개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완전 극강의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2006년생인 네스토리 이란 쿤다의 월드컵 데뷔전 데뷔골도 화제였는데 득점 후 호주 축구의 전설이죠. 팀 케힐의 시그니처 이 복싱 세레머니를 똑같이 재현해서 수많은 호주의 그 전세계 팬들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전드의 정신을 잇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호주 응원합니다. 자, 2조에선 독일이 사상 첫 월드컵에 나선 퀴라소를 그냥 7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를 4대0으로 발라버린 그 코트디부아르는 에콰도르에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경기는 F조의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였죠. 이거 가장 궁금했어요. 일본이 대체 얼마나 강해졌나. 우승 후보급인 네덜란드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하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였어요. 네덜란드가 쉽게 이길 줄 알았다가 갑자기 동점골로 따라가는 일본, 또 앞서가다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따라잡는 일본 팀에 놀라웠어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들 많이 하고 있죠. 알고 있지만 내심 네덜란드가 이기기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앞서가니 일본도 포기하지 말라고 또 응원이 들더군요. 일본 대표팀은 아시다시피 월드컵 직전에 주장인 리버풀 출신 엔도 선수, 그리고 부상으로 떨어졌고 에이스인 미토마, 그리고 미나미노 선수까지 부상으로 월드컵에 못 나왔어요. 참 월드컵 앞두고 이렇게 운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무승부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은 거,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먼저 수비적으로 교체하고 걸어 잠근 네덜란드를 보면서 좀 실망했거든요. 와, 수비로 먼저 걸어 잠궈? 일본 상대로 더 잘했는데 공격은? 그래서 네덜란드 보면서 이번 대회에도 우승은 택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소속 국가들이 이렇게 전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정리해드리자면 A조의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이겼고, B조의 카타르는 스위스와 1대1 무승부, 그리고 D조의 호주는 튀르키예를 2대0으로 완파, 그리고 F조의 일본도 세계 랭킹 상위권인 네덜란드를 상대로 2대2 무승부. 이렇게 지금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4개 팀 모두가 1차전을 무패로 마무리하면서 전세계 축구 팬들이 아시아 축구의 지금 달라진 위상에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점유율 30%로 철저한 수비 축구를 펼치면서도 승리를 따낸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많이 화제라고 합니다. 아시아 팀들이 단순히 화려한 공격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성숙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 모든 아시아 팀들의 선전 중에 단연 최고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 분석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옵타가 한국의 32강 토너먼트 진출 확률이 무려 92.14%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현재 당연히 1위고요. 심지어 네덜란드와 명승부를 펼치며 2대2로 비긴 현재 일본이 32강 진출 확률 82.1%보다도 10% 더 높은 수치예요. 이건 조편성의 운이 따른 건 맞습니다. 인정해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70점 원래 35%였는데 체코전 승리 하나로 완전 개폭등했습니다. 2002년, 2010년,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이번 2026년 월드컵에도 또 한 번 토너먼트 진출을 달성하게 되면 한국 축구 역사상 4번째로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다가오는 2차전 한국 대 멕시코전 티켓이 지금 가격이 미쳤다고 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라의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현재 이 경기 티켓이 남은 장수가 단 200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홈이니까 그러겠죠. 지금 재판매 사이트에서 최고 가격 862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862만원이요. 티켓 한 장에. 물론 이건 되팔이들이 비싸게 파는 가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월드컵 티켓이 너무 비싸다는 말들이 많긴 많아요. 한번 월드컵 현지에서 정말 가서 보고 싶긴 한데 돈이 없습니다. 전 TV로 볼게요. 현재 A조는 멕시코 1위, 한국이 2위, 골득실 차이일 뿐 승점은 현재 둘 다 3점입니다. 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멕시코 현지에 올라온 마르카 멕시코판도 이 경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팬들이 피파 웹사이트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수요가 너무 높아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 중 현재 이강인 선수와 동갑내기 절친으로 유명한 현재 일본의 에이스 쿠보 타케우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었는데 진짜 월드컵 직전까지 우승 후보급 나라들을 모두 이기면서 우승하겠다고 말하던 일본 정말 잘 나갔죠. 월드컵 시작과 동시에 지금 부상으로 완전 초상집이에요. 그럼에도 네덜란드랑 비긴 건 대단한 성과죠. 지금 쿠보 선수가 경기 끝나고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고까지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다음 상대인 스웨덴이 지금 같은 조 튀니지를 무려 5대1로 잡으면서 지금 다음 경기 완전 똥줄 타게 만들어 놨거든요. 일본 팬들 입장에서. 이래서 지금 일본의 네티즌들이 갑자기 우리 한국에 꼬라지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확실히 쉬운 조다. 스웨덴과 체코는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이런 조편성이 나온 거냐. 일본이 A조에 갔더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그건 모르는 거죠. 자, 한국은 꿀조잖아. 일본은 완전 죽음의 조인데 이건 불공평하다. 꼬우면 A조 하든가. 이미 늦었는데 어쩌라고. 자, 포트 사가 정말 이상하다. 퀴라소랑 스웨덴이 어떻게 같은 포트사에 속할 수 있단 말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이 조 3위를 할 수도 있다. 어머, 정말 우리 조를 너무 부러워하네요. 우리도 나름 체코 상대로 똥줄 겁나게 탔거든요. 조편성도 실력입니다. 일본 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일본 매체 데일리 스포츠도 스웨덴이 튀니지의 숨소리를 멈추겠다라며 F조의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 한조에 묶인 일본, 거기에 에이스 쿠보까지 부상을 당한 일본. 반면에 체코를 완파하고 92% 확률로 우리는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하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 지금 두 나라의 상황이 월드컵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네 뭐죠? 정신 못 차리는 무개념 일본 애들이 나왔어요. 일본 네덜란드전 이후 일본 거리에서 응원하던 팬들 중엔 일부가 우길기, 즉 전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경기장 내에 우길기를 내걸어서 피파가 강제 철거한 바 있었거든요. 이번엔 아예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전범기를 펼쳐 또다시 국제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자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일본 참 좋아하는 나라긴 한데 저런 사람들 꼭 있죠. 어딜 가나. 월드컵 이전에도 멕시코 유명 유튜버가 일본 대표팀 소개하는 영상에 우길기를 첨부해서 논란이 됐다고 해요. 뭐 바로 삭제했다고 하는데 뭐 스포츠 경기에서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이건 결코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소식은 좀 안타깝고 애처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은 뭐 알다시피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지금 열심히 구경하고 있죠.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뭐 이미 진작에 탈락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 엄청난 축구 투자, 수많은 귀하 선수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이번 대회에서도 또 탈락. 사실 저는 중국 반응 많이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이유는 여러분들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네덜란드랑 2대2 명승부를 펼치자 중국 내에서 깊은 한숨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텐센트의 해외 축구 담당 칼럼니스트 니안저우가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뭐 엔도, 미토마, 미나미노 등 주전 3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일본이 네덜란드랑 명승부를 펼쳤잖아요. 이걸 아주 극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본 축구는 전술적 규율과 팀워크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 핵심 선수가 없어도 패스와 점유율 기반으로 전술을 수행하며 모든 선수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전술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개개인의 약점을 팀워크로 보완한다. 이는 일본 축구가 수년간 갈고 닦아온 결과이다. 이번 무승부는 사실상 일본의 승리다. 그런데 이 칼럼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압권이에요. 우리 중국 축구 수준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아시아인들이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데 이 글에 댓글에 또 대댓글이 달렸어요. 아니다. 단지 중국인들에게만 적합하지 않을 뿐. 이 대댓글이 아니다. 단지 중국인들에게만 적합하지 않을 뿐. 뭐 맞는 말이죠. 니들만 못하는 거야. 니들만. 자,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인 한국, 일본, 뭐 그리고 같은 연맹인 호주, 그리고 카타르 모두 이번 월드컵에 지금 당당히 출전해서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자, 14억 명이나 자랑하는 인구의 중국은 자칭 대국, 이 잔치에 끼지도 못하고 지금 TV 앞에서 다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키보드 앞에서. 그런데 애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가 친선 경기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완패당했을 때 기사와 댓글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수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조롱했던 애들입니다. 이런 글에 동조해줄 필요는 없어요.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죄 지은 게 많으니까 14억 명이 즐길 거리는 월드컵 하나 즐기지 못하게 이거 하늘이 벌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6월 A매치 기간에도 중국은 싱가포르를 2대1로 간신히 이겼고 태국과는 득점 없이 비겼다고 하거든요. 싱가포르에 지금 간신히 이기는 팀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논하면서 뭐 한국과 일본을 평가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꿈들 꾸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축구 팬분들은 마음껏 이 월드컵을 즐기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저런 수준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안 그런가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는 진짜 많이 또 달라졌어요. 한국, 일본, 호주, 카타르 모두 1차전에서 무패로 마쳤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옵타 기준 32강 진출 확률 현재 92.14%로 아시아 1위 달리고 있고요. 2002, 2010, 2022년에 이어 이번 2026년에도 네 번째 토너먼트 진출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역사상 네 번째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멕시코와의 2차전. 티켓이 지금 862만원에 거래될 만큼 개비싼 월드컵. 우리 대표팀 태극전사들 멕시코의 뜨거운 홈 응원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에이스 부상과 죽음의 조에서 우리 한국을 보러하고 있고, 중국은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해 한숨만 쉬고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이 순간 즐기십시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대운이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자, 다음에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